제가 물어볼 거 까먹을까봐. 아니 그게 아니라 종이가 이렇게 나와요. 나올 거 아니에요. 상관없습니다. 아 이제 프로처럼 프롬프터 쓰셔야지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나올 거예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음악장비 전문샵 미디크루 최 실장입니다. 오늘 귀한 손님이 와주셨어요. 네, 그 유명한 소리곰 음향감독님께서 미디크루에 직접 방문해 주셨습니다. 사실 저는 사석에서는 형님으로 모시는 음향감독님이세요. 형님!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소리고입니다. 생긴 거는 제가 동생처럼 보이지만 어떻게 나오다 보니까 무슨 말씀이세요 형님? 오늘 형님이 사실은 라이브, 제가 라이브를 워낙 못하니까 라이브 세팅 알려주시려고 오셨다가 제가 라이브는 너무 무섭다 그래가지고 녹화로 하자. 라이브 너무 무서워. 네. 그래서 진행을 해보게 됐고요. 오늘 오신 김에 많은 분들에게 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유 뭐 얼마나 알려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오늘 형님이 얼마 전에 이제 아이오 24 이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몇 번 미디크루에서 테스트를 해보시고 구매를 직접 하셨잖아요. 네네. 일단 구매하신 이유가 뭔지 한번 알아볼 수 있을까요? 미디크루 매상금 올려주려고? 그겁니다 여러분. 바로 그거예요. 네. 이 제품을 선택한 이유가 일반적으로는 스테레오를 입력을 받을 때 이렇게 노브를 돌리잖아요. 그죠. 예. 그 노브를 정확하게 가운데 맞춰야 되는데, 즉 좌우가 볼륨 값이 같아야 되는데 아날로그다 보니까 조금만 틀어져도 이렇게 파형이 약간 옆으로 가요. 그게 너무 신경 쓰여서 이 제품을 선택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그겁니다. 네. 그렇게 하니까 진짜 큰 장점이네요, 형님. 네, 이거는 디지털 노브라서 숫자가, 그러니까 얼마에 버는지 숫자가 나오고, 그리고 스테레오로 링크를 잡아서 하나만 돌려도 두 개 값이 같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가 절대로 없습니다. 네. 이게 정말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제가 또 말씀드릴 내용이기도 한데 지금도 이 작은 개척교회나 작은 교회들은 작은 개척교회가 아니죠. 네. 규모가 작은 개척교회 같은 경우에는 아날로그 믹서를 아직도 많이들 쓰세요. 사실 현실적으로. 그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인터넷 방송 송출을 하실 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인짜리 5인팩 그냥 꽂아서 그렇죠. 이제 송출을 하시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때 LR의 값을 정확히 맞출 수 있는 제품을 찾으셨다. 요 말씀이십니다. 특히 초보자들은 그거 이제 더군다나 이게 눈금이 없어요. 좌우를 맞춰서 하는데 그러다 보면은 이제 TV나 이런 데서 뭐 강사든 설교자든 화면은 이제 가운데 잡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옆에서 얘기하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렇게 따지니까 되게 큰 장점이 있는 거네요. 네. 디지털로 저희 개인이건 볼륨이건 팬이건 요걸 조절할 수 있다라는 게 그리고 아까 작은 개척교회라고 했는데요. 예. 큰 교회도 아날로그 쓰는데 아직도 많습니다. 진짜요? 네. 좀 그래도 저기가 있는 교회들은 다 다 지금도 아날로그를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일단은 음향 전문 이제 전임하는 간사가 있다면은 당연히 디지털로 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 없이 중형급 안팎의 교회라도 사람을 안 뽑고 그냥 거기 이제 집사, 장로 이런 호칭이잖아요. 네, 그분들이 이제 음향을 잡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런 경우에는 뭐 그분들이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장비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제가 최근에도 사진 하나 어디라고 얘기 못 하겠는데 그 교회 큰데 아날로그 믹서 40채널짜리 그냥 놓고 쓰고 있더라고요. 이게 소리가 되게 중요한데 그렇죠. 사실은 영상보다 어떤 의미에서 소리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매번 말씀드리지만 화면이 지직거리는 거는 그냥 볼 수 있어요. 전혀 정보 전달하고는 상관이 없으니까. 소리가 지직거리거나 너무 울리거나 여기 욕할 뻔했어. 아니 농담이고요. 컴온. 네 그런 경우에는 오래 못 듣죠. 그래서 막 소리가 깨지는 경우 이렇게 조금 약간 정치 쪽 유튜브라든지 아니면은 뭐 주식 유튜브 이런 분들 보면은 되게 공간이 울리거나 깨지는 경우가 많아요. 많아요. 근데 현장에서 그런 조절을 좀 못해서 그런 경우가 많죠. 다른 데 같으면 지금 핸드폰 놓고 그냥 녹화를 할 텐데 벌써 이제 최 실장님께서는 음향의 중요성을 아니까 이렇게 각각 이렇게 또 핀 마이크, 라발리에 무선 마이크를 또 세팅을 해주시는 이런
이게 배려가 아니라 음향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세팅을 해주신 거거든요. 아, 이거 딱 주시는데 역시 미디크루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형님 왜 이렇게 밀어주시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네. 말 나온 김에 저도 이거 질문을 되게 많이 받는 부분인데 아날로그 믹서를 네. 5인패를 이용해서 이제 송출을 할 때 우리가 뭐 꼭 지켜야 될 혹은 주의해야 될 이런 부분들 간단하게 한번 찝어주시면 어떤 느낌들이 있을까요? 네. 특히 이제 오늘 이 주제가 예. 초보자들을 위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네. 주로 이제 보는 영상인데 그 특히 이제 전공을 하지 않은 얼떨결에 방송실에 담당하게 된 그런 사람들이 그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레벨 미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쓰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수치값이 있어야지 어떤 뭐 우리가 혈압을 재든 뭘 재든 그 수치값이 나오잖아요. 네. 레벨 미터라는 거는 바로 우리가 혈압 잴 때 그 수치값 나오듯이 오디오가 지금 얼마큼 나와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건데 뭐 레벨이 얼마가 떴고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불 번쩍번쩍거리는 그냥 그런 액세서리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진짜요? 진짜로. 그 정도로 네.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요? 레벨 미터를 안 보세요. 못 보시기도 하고 안 보시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5인패로 들어가는 소리가 커서 깨지는지 작아서 지금 안 들리는지 그걸 생각을 안 하세요. 믹서의 레벨 미터건 여기에 직접 보이는 레벨 미터건 OBS에 들어가는 그 레벨 미터건 안 보세요. 그러니까 많은 교회들이 소리가 작은데도 그냥 계속 방송을 하는 이유가 그 소리가 작으면 돌려야 되는데 모르잖아요. 그럼 레벨 미터만 봐도 아 지금 우리가 소리가 작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아니 제가 얼마 전에 그 이제 저는 형님 구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리곰 채널이라고 되게 유명해요. 형님 채널에서 그 간단하게 아이오 이사로 그 투트랙 받은 거를 송출하는 방법 공부하실 때 그 영상 제가 한 2번, 3번 봤거든요. 그래서 정말 인상 깊었던 게 리미터 얘 안에 리미터를 네네. 마이너스 1.10에 놔라. 왜냐하면 유튜브의 그 무슨 규격이죠, 형님? 예, 그 송출 그 기준이 있습니다. 유튜브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는 보통 이제 데시벨이라는 데시벨 애플 스케일이라고 그러는데 그 아까 말씀드린 레벨 미터 뜨는 것만 봤는데 방송 쪽은 데시벨이 아니라 LUFS라는 다른 레벨 미터를 써요. 그거는 뭐냐면 그 옛날에 이렇게 바늘로 움직이던 거 있었죠. 예. 뭐 이건 좀 설명을 좀 넓히자면은 왜 우리가 서 있는 차 움직이는 게 돌아가고 있는 것보다 움직이는 것보다 더 힘들잖아요. 그 모터가 처음에 뭐든지 돌아갈 때가 시작이 힘든 건데 요 바늘도 요 밑에 전자석하고 결국 모터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요게 처음에 움직이려면 되게 힘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드럼을 딱 쳤을 때 피크가 팍 뜨면은 그거 지나간 다음에 얘는 움직여요. 아 미세하게? 네, 얘가 움직이는 게 부담없이. 처음에 힘이 드니까. 예. 그런데 그 드럼의 피크 같은 경우는 1000분의 2, 3초 사이에 벌써 지나가 버리거든요. 예. 전기적으로. 예. 그래서 요게 그걸 이제 VU미터라고 하는데 볼륨 유니트 미터라고 그러는데 요게 그럼 왜 써? 그러지만 사람의 귀 고막도 물리적으로 물질이 하나에 비닐 같은 게 하나 있는 거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파형이 들어오면 처음에 움직이려면 힘든 거죠. 그러니까 전기적으로 피크에 반응하지 않고 VU미터처럼 반응을 해요. 그래서 그 VU미터처럼 반응하는 거가 이제 귀랑 비슷하니까 지금까지 청감상의 레벨을 VU미터로 써왔는데 시간이 지나서 많은 과학자들이 그리고 음향한 전문가들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사람의 귀는 주파수마다 반응하는 게 다르구나. 그래서 그 주파수마다 다른 그 가중치를 VU미터, RMS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이제 섞어 놓은 것이 바로 라우드니스 유닛 풀 스케일 LUFS 레벨입니다. 여러분 이런 핵심적인 내용을 이렇게 쉽게 풀어주시는 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와, 네. 이제 거기서 부연 설명을 좀 더 길게 드리자면 그 유튜브 같은 경우는 그래서 시작부터 끝까지 마이너스 14 LUFS라는 레벨을 평균값을 지켜라 그렇게 권장을 하고 있어요. 요거를 이제 인티그리티드 혹은 프로그램 아니면 롱타임이라는 새 용어를 씁니다. 다 마찬가지예요. 이 프로그램이 처음부터 시작부터 끝까지의 평균값 그리고 피크는
마이너스 1dB까지 올라가게 해라. 그렇게 이제 기준을 잡아놓고 있고요. LUFS 같은 경우는 레벨 미터가 따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뭐 그게 뭐지 해도 그냥 넘어가셔도 되고요. 그런데 이제 스피치 같은 경우는 이거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리 거를 모니터링 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그걸 다 보려면 뭐 40분, 50분짜리를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스피치 같은 경우는 보통 이게 쇼텀이라고 해서 아주 짧은 시간 동안 평균값을 내주는 게 있어요. 0.25초, 하여튼 1초 이하의 평균값을 내주는 게 있는데 그것을 마이너스 24 LUFS라는 레벨 미터에 맞추면 어디서 들어도 이건 작다 크다라는 얘기 없이 평균값으로 들을 수 있는 값이 그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게 바로 KBS, MBC 9시 뉴스의 아나운서 볼륨이에요. 형님 그러면 제가 저희 채널 영상에서 네. 그리고 저한테 이제 상담을 요청하셨던 크루님들이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네네. 오늘 여러분 이런 황금 같은 내용 나오네요 또. 어쨌든 그렇게 할 때 그분들이 이제 저한테 물어보는 게 내가 만든 결과물 그게 송출이건 녹화건 간에 이 결과물과 저기 다른 방송과의 비교를 이제 특히 스피치 같은 경우에 어떻게 했냐 할 때 저는 진짜 이런 내용을 모르고 KBS나 MBC, SBS 뉴스랑 크게 대충 맞추세요 이렇게 말했는데 네네네. 틀린 건 아니네요? 그게 표준입니다. 와, 나 이게 소가 뒷걸음치다가 쥐잡은 게 저군요. 네. KBS, MBC 같은 경우는 오. 뭐 미국 방송 기준이나 유럽 방송 기준에 부합되는 게 있는데 그걸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방송심의위원회에 경고를 먹어요. 아, 심지어? 네, 그리고 경고가 누적되면은 벌금이 나오거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방송을 지켜야 됩니다. 단 요거는 서울에 있는 방송, 뭐 안동 MBC 이런 데는 안 지켜요. 보니까. 아, 뭐 유럽하고 미국하고 살짝 차이는 있는데 거의 차이가 없어서 그냥 그렇게 마이너스 24 정도를 잡고 있고요. 그 지금 하신 말씀이 맞는데 그거는 근데 개인 유튜브에서는 최소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오히려? 네. 왜냐면은 워낙 다른 방송에서 이걸 안 지키고 모르셔서 그런 것도 있고 개인 유튜브 방송 보면 되게 큰 방송들 많아요. 볼륨이 이제 안 지켜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또 이게 뭐 그렇다고 그 사람들하고 경쟁한다고 우리 음반에 그러니까 라우디니스 전쟁하듯이 하는 거지. 그렇게 올라가 버려도 어차피 유튜브가 마이너스 14 LUFS 평균값을 넘기면 유튜브가 자동으로 자르는 거야. 깎아버려요. 그래서 굳이 음질의 손해를 보면서까지 올릴 필요가 없어요. 뭐 아시겠지만 컴프나 리미터가 잔뜩 걸려있는 소리는 귀를 피곤하게 합니다. 그죠? 이쁘지도 않고. 네네.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적당히 내 볼륨이 KBS, MBC 아나운서보다 볼륨이 같거나 그 이상으로 적당히 크면은 그냥 오케이. 사실은 저도 마이너스 19 LUFS를 만들고 있어요. 오. 근데 보통 왜 아시겠지만 처음에는 안녕하십니까 이러다가 뒤에 가면 와 이게 정말 이렇게 점점 올라가잖아요 목소리가. 그렇기 때문에 앞에를 이제 마이너스 24에서 20에 맞추면 나중에 한 16, 15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럼 그게 평균 값이 돼서 마이너스 19가 되는 거죠. 아, 그러면 네네. 이제 이 영상은 조금 우리 개척교회 분들이나 어쩔 수 없이 그 소리를 맞추셔야 되는 분들이 볼 수도 있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그럼 쉽게 아주 피부에 와닿게 설명을 드리면 일단 기본 이런 설교나 혹은 스피치나 이쪽 내용은 대충 공영방송의 뉴스나 이런 것보다 조금 더 높은 크기로 들어가게 일단은 맞추십시오 하면 네, 하면은 좋죠. 대충은 맞는 정도라고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왜냐면은 그 특히 이게 KBS, MBC가 그 레벨을 보내면 당연히 그게 KBS에서 보내는 거니까 좋은 소리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교회 같은 경우는 워낙 많은 분들이 그 음향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클레임을 걸어요. 특히 제가 아는 분은 한밤중 야간 트럭 화물 운전을 하세요. 거기서 교회 방송이나 이런 걸 들으니까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KBS 레벨에 맞추면 안 들려요. 사설 방송을 그렇게 하면은 이제 안 들리니까 조금 키워달라는 요청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는 우리 KBS 그 국제 표준에 맞추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싸움밖에 안 나니까. 어차피 통하지 않으니까. 그냥 그러면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아까 말씀하신 이 안에 리미터 자체 리미터 기능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잘 돌아왔죠? 다른 데로 샜는데. 와, 제가 그러니까 저도 딴 데로 네. 저도 모르게 딴 데로 샜는데 와, 역시 방송 형님. 짬밥. 네. 리미터가 왜 필요하냐면
리미터라는 것은 이제 컴프레서라고 해서 소리를 어느 정도 그러니까 어느 정도 볼륨이 컸을 때 그 소리를 자동으로 이제 좀 깎아주는 그런 기능이 있는데, 이걸 극대화해서 쉽게 말해서 피크가 치는 거를 완전히 꽉꽉 눌러서 없애버리는 기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교회, 특히 전문적인 장비가 없는 교회에서는 소리 키우기는 쉬워요. 돌리면 되니까. 네. 그런데 이 소리를 적당히 키우는 방법이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소리를 무작정 키우다 보니까 찌직거리거든요. 그 피크 친다는 거 그 얘기인데, 유튜브가 막 목사님 소리치고 찬양팀 막 할 때마다 그냥 지직 이러니까 네, 그런 경우들 많아요. 듣기가 싫은 거예요. 네, 많아요. 네. 그래서 아까 -1에다가 리미터를 걸어두시면, 요 세팅을 그렇게 걸어두시면 -1을 넘어가면 이 안에서 피크를 다 없애버립니다. 뭐 없애버린다는 표현이 좀 조심스럽긴 한데, 네, 눌러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찌직거리지 않고 소리가 그냥 눌려진다고 생각하면 돼요. 물론 이게 소리가 눌려지니까 인위적인 느낌이 날 수도 있겠지만 워낙 순간적으로 지나가기 때문에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아주 중요하죠. 최소한 IO24의 리미터 기능을 쓰면 OBS로 방송했을 때 찌직거리는 걱정은 100% 안 해도 됩니다. 그것만 해도 스트레스 안 받는 게 어디예요. 노이즈와 찌직거리는 그 두 가지 때문에 이제 오디오가 안 좋아지는 거니까. 그래서 이 리미터를 그렇게 요긴하게 쓸 수 있는, 그렇죠. 그렇게 작동을 하는군요. 괜찮네요. 네, 제가 괜찮네요. 이거 사실 제가 이거 지금 2번인가 3번째 데모를 부탁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에 빌렸던 거는 왜 데모를 요청했냐면, 드라이버 없이 과연 얘가 그냥 오인패드가 OBS에서 그냥 잡히는지. 물론 일반 그 오디오 인터페이스, 특히 베링거나 이런 저가형들은 ACO 드라이버를 설치를 안 해도 그 전용 드라이버를 설치 안 해도 인식이 다 돼요. 얘도 될 거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드라이버 잘 모를 때, 그리고 어디 가서 그냥 꽂고 바로 해야 될 때, 드라이버 인터넷 안 되면 드라이버 못 찾잖아요. 네. 그래서 꽂고 바로 쓸 수 있는지, 단 그때 요 개인 값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좌우 편차가 없이 돌아갈 수 있을지 테스트를 해본 건데 잘 됐습니다. 그래서 OBS 같은 경우는 이제 인풋 레벨 미터가 옆에 하나 오디오 믹서가 있죠. 거기서 진짜 끝에까지 올라가면 얘가 어느 정도는 버티다가 진짜 피크 쳤다 그러면 그 오디오 레벨 미터가 전체가 빨간색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소리를 줄여주셔야 돼요. 네. 좋은 팁입니다, 여러분. 모르시는 분들은 막 빨간불 누르면 소리가 큰가 보다 그러고 마는데, 그건 벌써 지직거리고 있는 거거든요. 네. 좋은 팁입니다. 지금 방금 팁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못 쓰시기, 그러니까 리미터가 꼭 필요하신데 어디서 구할지도 모르겠고, 보통 이제 유료 프로그램이 많아서 이제 소리곰 채널에 무료 리미터들도 있긴 한데요. 뭐 검색해 보시면 나오고, 그런 거 모르겠다 싶으시면 OBS 자체 리미터 혹은 음성 제한이라고 이제 나온 게 있어요. 그게 좀 품질이 좋지는 않습니다. 소리가 약간 왜곡됨이 더하거나 아니면 피크를 잘 못 치는 경향이 있긴 한데, 없는 것보단 나니까 급하시면 자체 필터 혹은 효과를 누르셔서 거기에서 이제 리미터, 이게 왜 그러냐면 예전에는 필터라고 해놓고 음성 제한으로 있었는데 이게 또 번역이 바뀌었어요, OBS가. 네, 그래서 2번 얘기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리미터를 검색하셔서, 리미터가 기본값이 -6dB이에요. 그러면 그 아까운 -5dB를 손해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걸고 나서 -6으로 되어 있는 거를 쭉 올려서 -1로 하시면 됩니다. 피크면은 -0.1로 해도 되는데 왜 -1로 네. 잡으시는? 그거는 이제 트루피크라고 그래서, 이거 이제 트루피크 검색하시면 많이 나와요. 디지털에서 아날로그로 바뀔 때 디지털이 이렇게 계단으로 가니까 0이 딱 거기까지 가는데, 아날로그는 사인판처럼 부드럽잖아요. 그럼 얘를 0까지 간 걸 이렇게 잇다 보면 0 위로 넘어가죠. 실제 이런 피크들이 생기는 걸 트루피크, 진짜 피크라고 합니다. 진짜 피크라고 번역은 안 하는데, 이렇게 쉽게 설명을 진짜 하여튼 음향 감독님들은 진짜 다르다, 진짜. 그래서 그 -1에다 둔 이유가, 혹시나 모를 트루피크가 생겼을 때 이 여유폭을 두기 위해서. 이게 진짜 만약 우리가 피크는 0인데 -1에다 두면 그래도 조금 넘어가도 여유가 있으니까. 그런 거 뭐 다 따지지 말고 최소한으로 감안을 하자 해서 -1. 근데 그 -1도 좀 찜찜하니까 트루피크로는 그게 0이 찍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1.1 뭐 이렇게 해서 하는데, 그거를 조금 더 줄이자 하면, 혹은 그 좀 비싼 플러그인이나 이런 애들은
오버 샘플링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예. EQ에도 있고 컴프에도 있고 특히 리미트에도 오버 샘플링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파형을 미리 보는 거예요. 오. 네. 그렇게 해서 오버 샘플링해서 트루 피크를 조금 더 잘 확인하고 더 디테일하게 체크하는 게 바로 잡아내자. 그 기능이고 또 한 가지가 look ahead라고 있습니다. 저 앞을 본다라는 뜻인데 쉽게 말해서 파형을 미리 봐요. 그래갖고 너 피크네? 잠깐 기다려. 처리. 이런 식으로 미리 보면은 반칙이지만 예, 그거의 결과물이 피크가 떴는지 안 떴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피크가 뜨면 처리를 해서 보내는 그런 look ahead 기능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잘 활용하시면은 더 좋은 리미팅 기능을 쓸 수 있고 그 마이너스 1을 조금 더 올릴 수가 있죠. 왜냐하면 1dB 우리가 믹스에서 페이더 움직이면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프로들은 0.3dB, 0.5dB 갖고도 싸우거든요. 1dB면 그게 되게 심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도 저는 이제 팹필터 L2라는 리미터를 구입해서 쓰고 있는데 거기에 오버 샘플링 기능도 있고 룩 어헤드 기능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마이너스 0.3에다 두고 마이너스 0.7dB를 확보하고 대신 오버 샘플링 곱하기 8. 그래서 막 384, 뭐 곱하기 그거 더 뭐 756 이렇게까지 해서 물론 CPU가 많이 먹긴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미리 트루피크를 방지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 비트 24비트 32비트 얘기했는데 그거 말고 96, 128 예. 네, 샘플레이트입니다. 그러니까 요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영상이 좋은 이유가 이렇게 다 음향 감독님들은 알고 하지만 음향 감독님들의 이런 쉬운 설명도 좋지만 지금 벌써 알려주셨잖아요. 마이너스 1.1에다 놓아라. 이거 얼마나 쉽습니까 여러분. 리미터는 마이너스 1.1에다 놓고 만약에 플러그인이나 iO이사나 혹은 iOS가 없다면 플러그인으로도 할 수 있고 만약에 플러그인도 없다면은 OBS에서 지원하는 리미터 그 제한키까지 이용해서더라도 어쨌든 마이너스 1.1에 놓고 세팅을 시작하고 빨간 점이 그렇게 세팅한 상태에서 빨간 점이 뜨면 소리가 너무 크구나 좀 줄일 생각을 하셔라. 야 진짜 근데 그거는 황금 같은 내용들이네. 이렇게 쉽게 설명을 지금 말씀드린 건 교과서적인 얘기고요. 어차피 우리가 오버해도 유튜브가 알아서 줄이니까요. 그냥 마이너스 0.3에다 두고 쓰셔도 돼요. 0.1은 좀 심했고 0.3에다 두시면 됩니다. 그거 큐베이스 같은 거 작업하실 때 예전에 그 믹싱 익스포트 할 때 마이너스 0.3에다가 MP3 그런 거 있었죠. 그 얘기 있었죠. 그게 바로 그 내용 같은 내용이에요. 그리고 재밌는 게 큐베이스에서 마이너스 0.1이나 0에다 두고 피크 안 뜨잖아요. 베가스라는 영상 편집 프로그램을 가서 그 파일을 넣으면 피크 100% 떠요. 그게 프로그램마다 피크를 인식하는 게 차이가 다르고 트루 피크를 인식하면 더더욱이 또 상황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MP3 마이너스 0.3 익스포트 하는 거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미디 쪽이니까 또 미디 얘기해야지. 야 오늘 진짜 이렇게 황금 같은 내용들을 알아보고 있는데 또 궁금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가 아닌 것 같은데? 네, 아니요 이제 지금 다 했어요. OBS 세팅할 때 이제 많이들 헷갈려 하셨는데 입력 캡처에다 놓을까요? 출력 캡처에다 놓을까요? 요 질문들 많이 하시는데 입력 캡처에다 그냥 놓고 써도 큰 문제가 없잖아요. 기본적으로는 입력 캡처를 굳이 놓을 필요는 없고요. 설정의 오디오에서 입력단을 그냥 하나를 마이크 보조 입력 거기에다가 지금 쓰는 오인패를 그냥 설정해 주시는 게 제일 간편합니다. 왜냐하면 OBS 같은 경우는 소스 목록에 하나가 추가될수록 컴퓨터가 무거워지거든요. 굳이 자체에 있는 기능이 있는데 거기서 오디오 입력 캡처, 출력 캡처를 하나 또 받아 놓는 게 더 무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 출력 캡처는 중간에 어떤 프로세싱이 거치거나 지연 시간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입력 캡처는 소리를 받은 그대로 들어와서 OBS가 받아가는 거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다른 걸로 얘기하자면 오디오 입력 캡처가 이제 보통 ACO 드라이버를 깔면 OBS ACO 그 캡처가 있거든요. 그것도 같은 개념인데 굳이 OBS ACO 캡처를 쓰는 이유는 그 드라이버를 설치 안 하거나 그냥 인도에서 지원하는 그 5인패 드라이버를 설치하고 하면은 L, R 두 개를 각각 모노로 쓸 수가 없어요. 네. 이게 L만 받으면 이쪽만 나와요. 오디오 입력 캡처는 제가 거의 안 써봐서 모르겠는데 그냥 일반 데스크탑에서 그렇게 쓰면 그렇게 문제가 생기고
그런 경우 속성에서 누르면 모노로 운용하는 그 체크하는 게 있거든요. 예. 그걸 체크하면은 가운데서 나오긴 하는데 3dB가 떨어집니다. 그 1dB도 아까운데 소리가 두 개가 합쳐서 합을 하니까 아시죠? 스테레오 플러스하는 3dB 내려가서 되기 때문에 그거 그렇고, 그리고 이 OBS가 28 버전으로 최근에 업데이트가 됐는데 그 OBS 같은 경우는 개방형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여러 개발자들이 거기다가 레고처럼 내 기능을 꽂아서 작동되면은 오케이 다음 버전에 승인 이런 개념인데, OBS ACO라는 것도 하나의 플러그인으로 거기다 꽂아 놓은 거예요. 그런데 28 버전 오면서 얘가 오류를 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오디오가 인식이 안 되든지, 또 하나는 레벨 미터는 정상으로 뜨는데 오디오가 녹음이 안 돼서 낭패를 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레벨 미터가 뜨니까 당연히 소리가 나온 줄 알았죠. 그래서 28 버전에서는 OBS ACO를 아직 쓰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2022년 연말인데 내년에는 뭐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건 이제 차후에 또 정보로 제가 OBS ACO 드라이버 정식으로 잘 되는 거 나오면 알려드릴 테니까 미리 크루 회원님들께 잘 알려주십시오. 그러면은 결국은 OBS 세팅도 막 복잡하게 할 필요 없이 뭐 입력 단위건 입력 캡처건 출력 캡처건 여러 개를 받으면 받을수록 복잡해지고 또 무거워지니까 그럴 필요 없이 속성에서 오디오 들어가셔서 그냥 거기서 기본 장치를 사용하시는 오디오 인터페이스로 그냥 잡고 끝내라. 그게 제일 깔끔하다. 이거는 이제 오디오 얘기는 아닌데 OBS 같은 경우는 장면 모음이 하나가 있고 여기에 보면 장면 목록이 있어요. 그런데 작은 교회에서 컴퓨터도 좋지 않은데 뭐 예를 들어서 본당에서 부서가 다 하고 어른 예배도 같이 드린다 그럴 때 중등부, 고등부 뭐 이렇게 장면 목록을 만들어 놓고 여기다 소스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OBS의 그 운용되는 방식을 잘 생각해 보시면 스튜디오 모드라고 그래갖고 영상 그 셀렉터 같이 장면 1, 장면 2, 장면 3 이렇게 카메라 각각 놓고서 선택하면 이렇게 찡 화면이 전환되는 그런 모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면에서 만약에 이렇게 캡처 카드가 여러 개가 등록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장면 전환을 위해서 그 캡처 카드나 이런 소스들, 소스 목록에 있는 것들을 다 활성화를 시켜 놓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만약에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작년 예배, 저녁 예배 이렇게 세팅을 해놨다면은 이만큼 컴퓨터가 미리 준비를 하고 있는 거라 엄청나게 무거워지고 무리가 가는 거예요. 엄청나게 무거워지겠다. 그렇기 때문에 장면 모음에서 청년부, 중등부 이렇게 따로 만드시고 걔를 클릭하면 거기에 필요한 최소한의 장면만 세팅을 해놓으시고 그렇게 해서 운용을 하시는 게 그 컴퓨터 부하도 적고, 컴퓨터가 부하가 많아지면 끊기거나 아니면 이상해지니까요. 엄청 위험해지지. 저희 같은 경우는 그래서 예배 전에 행사 전에 막 마이크 테스트도 하고 뭐 누구도 부르고 막 그런 소리가 잡다한 소리가 들어가잖아요. 연습도 하고. 그래서 장면 모음 첫 번째는 그냥 이렇게 그림 한 장 올려놓고 배경음악 하나 넣어놓고 mp3 파일로, 그러면 이제 웨이브 파일이 따로 오디오 믹서가 뜨거든요. 그래서 볼륨 살짝 좀 줄여서 해놓은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실시간 방송 장면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 이제 캡처 카드, 오디오 카드 그 두 개 소스만 받고, 그리고 예배 끝나면은 이제 마지막 안녕히 가세요 그래서 또 음악. 그래서 처음에는 틀어놓고 있으니까 현장에서는 뭐 아무리 난리를 쳐도 소리가 아무것도 안 들어오고 mp3만 음악이 재생이 되죠. 그리고 두 번째 딱 클릭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실시간 캡처 카드에 나오는 소리가 이제 나가고, 그 다음에는 이제 끝나면 또 세 번째 하니까 그 음악만 또 화면에 나가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좀 컴퓨터 부하를 좀 줄이고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영상 쪽 OBS도 솔직히 잘 모르고 영상 쪽은 더더욱 모르지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쉽게 말해서 미리 카테고리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이렇게 클릭을 해서 그 카테고리만 작동을 하게 해야 그 컴퓨터의 프로세서를 조금이라도 좀 부하를 줄일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시죠? 장면 목록은 적을수록 좋습니다. 장면 목록은 적을수록 좋다. 진짜 형님 오늘 진짜 정말 황금 같은 내용들이네요. 이런 내용들 이렇게 쉽게 쫙쫙 풀어주시는 게 확실히 진짜 음향 감독님들이 왜 감독님이라고 하는지 진짜 알 것 같습니다. 요즘에 금 한 돈이 얼마죠? 황금 같은 거구나. 황금이 아니라 아시니까. 가시죠. 황금 영상이라고 할게요. 황금 영상. 오늘 이 영상 여러분 한번 주의 깊게 보셔서
지금 여러 개척교회나 여러 교회에서 아날로그 믹서로 송출하시는 분들 OBS 제일 많이 쓰시잖아요, 사실. 그렇죠. 무료 그리고 프로그램이고. 아날로그 믹서도 솔직히 제일 많이 쓰시고 물론 IO 이사의 이제 그 기능들도 있지만 찾아보시면 말씀하신 조건을 충족하는 오인패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런 제품들을 선택을 하셔서 그리고 중요한 게 교회에서 이제 뭐 행사장이든 교회든 진짜 가장 중요한 그 예배 송출의 마지막 오디오를 담당하는 장비 아닙니까? 싼 거 얼마냐고 묻지 마세요. 그냥 이거 사세요. 아니면 이거보다 더 좋은 거 사세요. 미디쿨에서 전 추천하는 거 그냥 사시면 됩니다. 네. 이게 그냥 여기서 이 제품 이렇게 뭐 재고가 많아서 팔려고 하는 그런 거 절대 아니고요. 재고 없죠? 네. 네. 요즘은 모든 음향기기가 재고가 없어요, 여러분. 네. 난리입니다, 난리. 네. 그러니까 이 진짜 이거 하나 때문에 오디오가 좋고 나쁘고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찌직거릴 수도 있고 그 10만 원대 제일 싼 거 사다가 그냥 꽂아놓고 고민하지 마시고요. 그 속 썩는 값 병원비 생각하면 그 병원비를 얘에다 투자를 하면 병원비 남고 연말에 방송실 소고기 회식할 수 있습니다. 그 돈 갖고. 네. 맞아요, 여러분. 이거는 진짜 저도 뭐 장사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무조건 싼 걸로 뭐든지 다 하시려고 하시는 경향들이 사실 있어요. 근데 그게 또 간사님들 예전에 오신 간사님도 그러는데 이제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 그 이해를 못 하신대. 이거를 막 무조건 왜 그 소리에 이 비용을 써야 돼요? 막 이렇게 하셔서 실제로 오신 어떤 음향 간사님도 엄청 스트레스 받으셔서 지방에서 오셨었는데 그 얘기를 하시는데 여러분 그 혹시라도 교회 목사님이나 그 저기 분들 보시면은 이 소리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너무 막 저렴한 걸로 해라라고 막 푸시를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다 비싼 제품은 비싼 이유가 있고 다 그런 거라. 얘도 싼 편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12인치 모니터 스피커를 구입한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수준의 제품 그 퀄리티가 있잖아요. 그럼 그 제품을 사서 최저가를 검색하는 것보다도 그냥 모니터 12인치 검색해서 쫙 보고 제일 싼 거를 그냥 선택하세요. 어떤 제품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되니까 그냥 이 제품을 하나 선택을 해서 이 제품 좋대 그러면은 그 제품 중에서 최저가 쪽을 검색하셔서 구입하시면 되고요. 제가 지금까지 경험으로 최저가 검색하면 다 미디크루가 걸립니다. 안 남는 장사를 왜 해? 아니 근데 여러분 이러면 형님 오해가 있어요. 저는 가격을 잘 지키고 있고요. 오해가 있고 저기 레벨레이터는 제가 이거 출시하자마자 막 영상 엄청 찍어대고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주력 제품 만들려고 한 거라서 최저가로 올라가. 덤핑을 때리거나 뭐 그런 게 아니라 아니요. 그 얘기가 아니라 최저가 기준에 걸려 있다라는 거예요. 걸려 정식 가격 중에서 최저가 기준에 걸려 있으니까 다른데 뭐 가격 비교하실 거 없이 그냥 미디크루에서 아이템 있으면 그냥 거기서 구매 버튼 바로 N페이 네이버페이 딱 누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민하실 필요 없어요. 야 오늘 진짜 너무 편하게 쉽게 알려주셔서 이 영상 자세히 보시면 여러분 개척교회 아날로그 믹서 때문에 골치 아프신 분들 많은 부분이 해소될 것 같아요. 정말 형님 황금 같은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형님. 한 가지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 그 유튜브 구독을 누르는 경우 그냥 언젠가 볼 수 있으니까 구독을 누르자 아니면 이제 도와주는 마음으로 구독자 늘린다고 누르자 그러는데 미디크루는요 전체 알림까지 눌러주십시오. 왜냐면 내가 필요한 장비가 언제 뜰지 몰라요. 진짜 제가 본 그 리뷰 유튜브 진짜 최고봉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러니까 미디크루는 구독, 알림도 전체 알림 그렇게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리검 형님 채널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이거 기본적으로 여러분 해주셔야 됩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래 형님 우리 빨리 10,000명 돌파해요, 형님. 네, 여러분들의 후원에 미리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황금 같은 내용 알려주신 우리 소리곰 정성태 음향 감독님 모셔서 이런 내용들 다뤄봤습니다. 형님 자주 나와 주실 거죠? 네, 뭐 다음엔 라이브로? 라이브? 나 라이브 너무 무서워. 네. 여러분 안녕. 와. 이거 하는데 어떻게 소리가 났지? 이렇게 한 거예요? 와 형님. 네. 역시 내공이